저희가 인성검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긴 했었는데 실제 유효 기간이 꽤 길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요, 인적성 검사에서 6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원할 때에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그 동일한 점수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처음 볼 때 약간 고득점을 해놓으면 6개월 안에는 그거 다시 볼 필요가 없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 시험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 가져오셨나요? 첫 번째 문제는요, 문장 배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내용의 흐름을 판단해서 이제 평가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저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든든한 파트너 시대에듀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문장 배열 문제로요. 이제 글의 내용과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 접근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다음 제시된 문제에 알맞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나연 아나운서님께서 맑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더 네. 쏙쏙 들어올 것 같거든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네, 맑고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으로 결정된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기초로 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를 거품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품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 특히 자산의 가격이 지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발생한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져 투기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닌 한 상품의 가격은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 네, 읽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볼까요? 네. 이거는 몇 분 안에 이제 풀어야 될까요?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저희가 문제가 105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난이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답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볼게요. 네. 일단 뭐 경제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것 같긴 한데 수요 공급 이런 거는 네.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래프를 통해서. 그쵸. 근데 네. 참 이걸 글로 푸니까 좀 어렵네요. 그 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뭐죠? 손 각종. 있잖아요. 자유의 손. 자유의 맞나요? 손. 갑자기 왜 근데 생각이 안 여기서 나지? 갑자기 거품 현상이라는 네. 또 변수가 나와가지고 그게 자유의 손 좀 맞나? 이어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 어제 권도영 대표님 나오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미정 MC는 다 푸셨나요? 저는 사실 나연 아나운서가 워낙 또랑또랑하게 잘 읽어주셔가지고 미리 좀 풀어보긴 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3번으로 3번. 했고요. 나연 아나운서는요? 저 사실 아직 못 풀었는데요. 저도 3번. 3번 함께 갈까요? 네. 네, 정답을 조금 공개해 주시죠.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와, 정답은 4번입니다. 틀렸다. 네. 지금 4번? 이런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문장 순서 배열이기 때문에 네. 지시어나 접속어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나나 다, 마 같은 경우에는요, 앞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삭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에서 이제 마는 그러면 지우고 이제 순서를 보게 되는데요. 지시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나에서 거품 현상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라를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거품 현상이란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품 현상에 대해서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다음에 라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기에서 나, 라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요. 일단 2번도 지워지겠죠. 그쵸. 그다음에 5번도 지워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라. 3번, 4번이 남아있죠. 네. 여기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의 순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라 네. 부분에서. 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이제 4번이라고 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다, 마 사이에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가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접속사나 말씀하신. 지시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이것, 이 현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훨씬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것처럼 처음부터 일단은 이 지문을 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읽어보고 네, 제일 첫 푸는 그런 단어를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도 좀 확인을 하면서 계속 전략을 좀 알아볼게요. 네.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음 문제는요, 추론적 독해 부분이에요. 추론? 추론 같은 경우에는요, 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우리 민정 아나운서님께서 미정 아나운서.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약연구원이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약연구원은 이런 모든 단계에 참여하지만 특히 신약 개발 단계와 임상시험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약을 만드는 과정은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단계,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신약의 약효를 확인하는 임상시험 단계, 또 식약처에 신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약품 허가 요청 단계, 마지막으로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에 대해 홍보하는 영업 및 마케팅의 단계로 나뉜다. 제약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약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학 전공자 외에도 생명공학, 화학공학, 유전공학 전공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만일 신약 개발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약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 만큼 무엇보다 꼼꼼함과 신중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 제약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원만한 일의 진행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 오늘날 제약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에 대한 도전의식, 호기심과 탐구심 등도 제약연구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꼽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약 미정 연구원. 아나운서가 읽어주니까 문제를 바로 풀었어요. 바로 풀었어요? 네. 그래서 답을 몇 번이에요? 말해볼까요? 네, 답은 몇 번일까요? 저는 4번. 4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4번입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글의 일치와도 비교해서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우리가 여기 중요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신약 개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석사나 박사를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게 되면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번부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약연구원이 약품 허가 요청 단계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모든 단계에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 의해서 이 단계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약연구원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면 약학을 전공해야만 제약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제약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두 번째 2번이 틀렸다는 것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번으로 보시게 되면 5번은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네. 중 정도 생각해 주시면 중정. 좋을 것 같아요. 아, 딱 4번에 이제 그 지문을 읽고 있는데 이제 미정 아나운서가 딱 갑자기 이제 읽어줬어요? 석사 네 읽어줬어요 이렇게 까랑까랑 타이밍이. 이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답을 딱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쫙 스키밍해서 읽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하는 거죠. 이거 1번, 2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보기를 확인하신 후에 아. 보기에서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부분이 그 말을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였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저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도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어려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LG 인적성에서 조금 더 특이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구조인데요. 이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도식화하거나 개요를 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에 글의 구조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대한 도식 또는 규칙성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류, 연관, 예측의 측면에서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매혹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과학적 방법, 즉 형이상학적 또는 경험적 체계를 적용하여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 또는 사실상 확실한 지식의 섬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안에 있는 빈틈들을 메울 수 있도록 역사적 지식을 확장할 길을 구하였다. 그들은 알려진 바에서 출발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주장하거나 조금 아는 것을 기반으로 그보다 더 조금밖에 몰랐던 것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타 분야에서나 역사의 분야에서 많은 성취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리란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도식이나 규칙성의 발견이 과거나 미래에 관한 특정 가설들의 탄생에 나 증명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상관없이 그 발상은 우리 시대의 관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발상은 인간 존재들의 활동과 성격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방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자세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인지를 고려하다 보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질문에는 인간의 동기와 책임에 관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길다. 어렵네요. 길죠. 네. 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구조를 파악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문제는 푸셨나요? 어떻게 푸는 건지를 혹시 먼저 설명 좀 해주실 이 수 문제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역시 문제의 순서 배열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접속사와 지시 대명사를 먼저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런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을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읍이 두 개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끝은 아니죠. 이렇게 1번은 네. 아니겠죠, 단순하게? 아닌가요? 푸셨나요? 이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예, 배열하는 게 맞는 아니라 거예요? 개요를 아, 맞춰주시는 거예요. 개요를 네, 맞추는 그래서 거. 글이 같은 내용으로 묶여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흐름을 맞춘다. 네, 기억. 저는 1번은 아니죠? 1번 아니죠? 기억. 글쎄요, 몇 번일까요? 저 5번 같아요, 5번. 5번. 또 있으신가요? 5번?
우리 미정 아나운서님은요? 5번? 아니요, 저는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1번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아, 이래서 바꾸면 안 돼요. 꼭 맞아요. 바꾸면 틀려요. 꼭 아니, 바꾸면 두 근데 개 이렇게 네. 쉽게 정답이 나오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심이 들어도 확신을 가지고 답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문장이 길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문장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읍으로 해서 나뉘어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기역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니은에서 오게 되면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며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바로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기억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서 디귿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니은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같은 라인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기역에 대한 결과가 니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게 되면요. 그런데 해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음에서 그 발상은 하면서 앞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으로 이유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읍으로 1번을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결과일 때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간다고 했는데 네. 2번처럼 이제 새로운 갈래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시 이런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는 예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이제 2번 같은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2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1번. 네. 다음 이제 문제. 다음 문제는 어떤 유형이죠? 다음은요. 명제 문제입니다. 명제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뭐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해서 3단 논법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현이가 춤을 추면 서연이나 지훈이가 춤을 춘다. 재현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종열이가 춤을 춘다. 종열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지훈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게 요즘 가면 안 되는 곳에서 춤을 추는 건가? 춤추는 거 어딘지는 좋아하세요? 비밀이에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춤 추는 거 좋아하는데요. 몸치라 가지고. 잘 추세요, 쌤? 아니, 저도 몸치여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춤 잘 추는 분들이 너무 맞나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막춤도 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춤을 못 추는지 진짜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여태까지 계속 잘 추는 줄 알고 추다가 아, 한 몇 년 전, 1년 전쯤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너 진짜 못 춘다, 춤을. 전 그래서 매일 나연 씨가 아침에 저희 메이크업 받으면은 그 아무 노래 정말 좋아해서 네네네네. 한때 엄청 많이 붐이었잖아요. 추고. 근데 네, 그거 그런 또 거죠. 뭉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잘 추는 줄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되게 잘 추는 뭐 네. 이런 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저 문제 좀 풀어보죠. 네. 추지 않고 풀어보겠습니다. 재현이가 춤을 추면 이거 참 머리가 잘 안 이게 쌤은 몇 분 만에 푸셨어요? 저는 1분 안에 1분요? 네. 오. 오. 서연이나 춤을 추지 않는다면 재현이가 춤을 추면 재현이만 저는 1번. 1번? 저도 네. 1번 같아요. 1번. 여기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워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명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네. 여기 답은 5번입니다. 제가 네, 1번, 5번 중에 답은 헷갈렸는데. 네.
라고 말을 또 이 문제 붙여요. 같은 경우에는요, 명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우는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서연이나 지훈이가 춤을 춘다가 뒤에 있죠. 네. 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나의 반대는요, 이고입니다. 네, 그래서 서연이고 서연이와 지훈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그러면 재현이도 뭘 해요? 춤을 추지 않는 거겠죠. 네,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종렬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재현이는 춤을 춘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훈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종렬이가 춤을 춘다. 이렇게 해서 명제가 총 6개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숨어있는 명제를 찾아주시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송정원 가지고 하면 송정원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지막에 뭐죠? 송정원은 죽는다. 그쵸. 이게 3장 문법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종렬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종렬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재현이가 춤을 추죠. 네. 우리 대우 명제에서.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재현이가 춤을 추면 서연이나 지훈이가 춤을 추죠. 네.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서연이나 종렬이 중에 서연이나 지훈이 중에 2명 중에 1명은 춤은 춘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5번으로 가시게 되면 종렬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재현이 춤 안 췄죠? 네. 재현이가 춤을 췄죠? 재현이가 춤을 추면 서연이나 지훈이가 춤을 추니까 그쵸. 서연이도 춤을 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명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대우와 함께 이제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다. 저는 춤을 추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연 씨는 항상 춤을 추고 네. 있겠죠? 아무렇지. 미안합니다. 자, 일단 다음 다음 문제 문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은 오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오류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 나, 다라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오류에 대한 정의와 그 예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 제한된 정보, 부적합한 증거,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하는 오류. 나, 증명할 수 없거나 알 수 없음을 들어 거짓이라고 추론하는 오류. 다, 단순한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추리하는 오류. 라,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 있습니다. 네. 1번부터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요즘 세상에 명품백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참에 하나 사요. 다. 이게 오류인가요, 근데? 오류겠죠? 네, 오류입니다. 네. 갖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너 귀신을 본 적이 있니? 없잖아. 그것 봐, 귀신은 없는 거야. 이게 라. 네. 나,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못 본 걸 보면 모르세요? 다른 애들도 다 못 봤어요. 학창 시절에 저네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진짜 많이 하죠. 네. 4번.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집에 에어컨이 한 대씩 있더라. 우리도 사야 해. 이게 가. 네. 5번. 너가 지호를 사귀고 난 후부터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걔가 문제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다 들어보잖아요. 어머니들이 가끔씩 하실 수 있는 저도 나서 떨어진 적 있어요, 성적? 연애를 하고 나서요? 네네. 저는 노코멘트 해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시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네. 답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저 답은 5번 같아요, 5번. 5번.
네, 정답입니다. 네. 5번이죠. 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에 명품백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라랑 관련이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논리적이진 맞아요. 않는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와 관련된 오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귀신 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나와 관련된 거죠.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3번은 제가 이렇게 못 본 거 다른 애들도 못 봤다. 이거는 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인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고 해서 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제시된 예를 읽고 이제 공통된 오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네요. 좀 네. 그나마 좀 수월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유형이죠? 마지막 문제는요, 이제 언어의 이해 부분에서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문제는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오호. 첫째,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벌레들이 자주 날아다니는 장소에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 있다가 벌레가 거미줄에 걸리면 슬그머니 나타나 잡아먹는다. 거미와 같은 사람은 땀을 흘려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네. 빼앗는다. 둘째,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 되는 곤충이다.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먹이를 물다가 굴 속에 차곡차곡 저장한다. 그러나 그 개미는 먹이를 남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개미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돈과 재산을 많이 모으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아주 인색해서 주변 이웃의 불행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 셋째,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꿀벌은 꽃에 꿀을 따면서도 꽃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만약 꿀벌이 없다면 많은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꿀벌과 같은 사람을 책임감이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준다. 즉 꿀벌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타적인 존재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바로 쌤께서 풀어주실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부분적인 내용을 고르는 문제는 보기는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할 이타적인 존재다.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4번, 즉 꿀벌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죠.